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IFNS 토크에서 Road to Diplomat, 외교관이 되는 길, 외교관으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사를 맡게 된 임두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국립외교원에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지금 그걸 보기 전까지는 제가 딱히 긴장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보니까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그 떨리는 마음 안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디자인 좀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들어서 이제 칠판 디자인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부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2022년 이곳 국립외교원에서 이루어진 제9회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작년 12월부터 이곳 국립외교원의 교육운영과에서 제 다음 기수인 제10회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운영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따지면 이제 졸업 직후에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 취직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외교관이 된 제가 약 1년 동안 외교관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이곳에서 외교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외교관으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가 가분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교관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지, 무엇을 설명할 충분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외교관 관련 내용을 오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막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새내기이기 때문에 외교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이충면 외교안보연구소장님 및 주한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 두 분께서 강연해 주신 내용, 그리고 이제 제 다음 순서로 신입 외교관이 갖춰야 할 자질을 말씀해 주실 신채은 사무관의 강연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외교관이 되기까지의 길을 걷는 동안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 외교관 교육과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의 첫걸음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주제는 왜 외교관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표현이겠지만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나타내면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이라는 것인데, 이 표현은 삶이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간식으로 무엇을 먹을지, 쉬는 시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볼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IFNS 토크에 올지 말지 같은 이렇게 일상적인 선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지 같이 좀 더 중대한 선택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선택에는 그 선택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대한 선택일수록 그 이유가 명확하고 바람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상적인 선택보다 중대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에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외교관이라는 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외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게 될 중대한 선택에 대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교관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제 단어만 봤을 때는 좀 이유가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입니다. 이제 공익은 전체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능력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지금 앞서 BTS 얘기해 주셨는데 BTS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이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선한 영향력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익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공익은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크게는 지구 전체의 이익을 다룰 수도 있고, 작게는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익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위 중에 제가 추구한 공익의 단위는 바로 국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관 시험을 준비할 당시에 이제 한 대학 교수님께서 저와 제 시험 동료들에게 왜 외교관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국제기구의 직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 국제시민단체에서 일해도 되는 것인데 왜 하필 외교관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네, 이러한 교수님의 반문에 그 동료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동료가 대답을 망설인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공익의 범위가 국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공익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선한 영향력 발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도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결과 저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이제 저는 다양한 공무원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이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일단 뭔가 되게 많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관은 이 중에서 검은 별로 표시된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길 중에 제가 외교관을 고른 이유는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스펙트럼입니다. 저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공무원으로서 다룰 수 있는 업무 분야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아까 그림처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림은 외교부의 부서 중에 지역 담당 부서와 기능 담당 부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부서의 경우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아시아 태평양,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부서가 있고, 기능 부서의 경우에는 영사, 원자력 및 비확산, 국제기구, 인권, 안보, 개발협력, 국제법, 공공외교, 문화, 경제, 기후,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도 이제 있습니다. 네,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어도 외교부가 정말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외교부는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직업으로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의 특성 때문에 저는 외교관으로 사는 것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TV에도 많이 출연하셨었는데 뇌과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님은 이제 인간의 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뇌세포 간의 연결이 이루어질 때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이 이제 뇌 안에서 연결되는 순간에 창의성이 나타남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외교관으로 살면 사고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저에게는 개인적인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이 되면 외교부에 들어가서 한 부서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근무할 기회를 얻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사진 보시고 딱 떠오르는 혹시 속담이 있으신가요? 네, 수박 겉핥기.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 외교관 아저씨,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하는 거면 수박 겉핥기처럼 어떤 한 분야에 대해 깊이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이지 그냥 이것저것 하나다 끝나는 직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요. 그러나 길게 보면 외교관은 처음에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동시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중 본인이 특별히 강점을 지니거나 흥미를 느끼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외교관은 수박의 겉만 핥는 직업이 아니라 과육까지 맛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낀 두 번째 이유는 외교가 지닌 관계적 성격입니다. 앞선 순서에서 이제 외교에서 관계가 가진 중요성을 이제 설명해 주신 바 있는데 이제 저도 이 관계적 성격이 저한테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은 어린이 청소년용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외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는 이제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며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는 보통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 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시점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그리고 같은 사람, 같은 상대여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시점에 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적절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게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보통 이과 과목의 문제들은 이제 정해진 답이 있는 반면에 문과의 과목들은 요즘 이제 객관식 문제도 많지만 그 성격상 원래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전 세계와 수출입, 그리고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게는 외교가 국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도 제가 이 길을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외교관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즉 저에게 있어서 외교관이란 길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 모두를 위할 수 있는 길이자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와 다른 방향의 마음가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가짐 중 하나로 저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길이 있으며 그 길의 첫걸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인용했었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외무영사직 공채 시험입니다. 어느 시험을 통과하든지 간에 합격자들은 여기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은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험 준비 방법은 제가 좀 시험 준비를 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이건 이제 인터넷에 관련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합격 이후에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은 이렇게 공직 소명 의식, 외교 전문성 및 역량, 외국어 등을 구성 요소로 하여 국익과 인류 번영에 공헌한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관 교육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합격하셔서 여기 국립외교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약 11개월 동안 여기서 각 구성 요소에 걸맞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관은 약 30여 년에 걸쳐서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게 되는 교육의 과목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본 과정은 교육이 끝난 후에 당장 외교관 업무에 투입되어도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에 진출하여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장기적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교관 후보자는 올해로 딱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외교관 양성의 지난 10년간의 결실과 이제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이 함께 기대해 주시고 몇몇 분들은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교관 후보자 및 외무영사직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다가 해당 분야와 외교와의 연계성을 살려서 외교관이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교가 그 어떤 분야와도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시더라도 언제든지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네, 제 강연을 마치기 전에 외교관의 길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교장님 훈화 말씀 같이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느끼기에 외교관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별한 느낌이 강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은 외교관을 장래희망으로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한 수험생, 그리고 실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제 동기, 선배들 모두를 어느 정도 괴롭히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창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외교관의 길이 이제 장미꽃길, 그러니까 즉 꽃길인 동시에 가시밭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기 어려워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꽃길이기만 하면 당연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납득하겠지만, 가시밭길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한 동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은 매력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제 매력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이 직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그 해외가 아까 지금 그 미국 외교관분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본인이 그 나라를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이제 좀 험지, 위험한 국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어려움이 더 큰 보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시니까 학생으로서 걸어온 길의 끝이자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무수히 많은 길 중에서 외교관의 길을 하는 것은 그 끝과 시작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젠가 세계무대의 길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